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3일 오후 3시입니다. 저는 오후에 광화문에 시민들이 차린 고 백선엽 장군 빙소를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쓴 인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기에 민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대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서로서 모셨던 전 비서 A씨 측이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거죠. 기자회견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 A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A식 측 주장이 말하자면 대신 전해진 겁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폭력은 4년 동안 지속되었다. 피해자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의 말입니다. 집무실 안에 있는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 접촉을 했다. 또 무릎에 든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면서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도 있었다.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했다.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 한편 이 피해자는 짤막한 글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이 대신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러서야 하고 울부짖어서야 하고 신고해서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즉 50만 명이 청와대 청원에 서명을 해가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서울시장장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 그걸 보면은 박원순 씨가 얼마나 위력이 있었는지 여러분도 짐작할 것이다. 위력에 의한 성폭행,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력. 어떤 사람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또는 그 상관이라는 자리가 주는 어떤 힘에 의존해가지고 성추행을 하는 것을 위력이라고 그러죠.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이 그렇게 붙었습니다. 이미경 한국 성폭력 상담소 소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주선한 이 사건은 전형적 직장 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고인이 되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고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진상 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박 전 시장은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온 사회적 리더였다. 그럼에도 그 또한 직장 내 여성 노동자에 대해 성적 대상화, 성희롱, 성추행을 가했다.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이후 성희롱 예방이 법제화되었고 그 또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 온 듯 했지만 본인 스스로 가해 행위를 성찰하지도 멈추지도 않았다. 미투 운동,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해당한다는 점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멈추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아주 준엄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은 이거는 조교에 대한 교수의 성희롱 사건을 의미하는 건데 1990년대 초입니다. 요 사건을 변호해가지고 성희롱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려주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박원순 변호사였습니다. 이걸로 해서 여성계에서 주는 상도 받았던 사람이고 그 뒤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성 인권 보호를 자신의 어떤 상징적인 업적으로 기렸던 사람인데 오늘 발표된 이분의 행동과 비교하면은 그 차이가 너무 크다. 그걸 뭐 위선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이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갈라졌느냐? 박원순 편드는 사람과 이 피해자 편드는 사람으로 쫙 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이 한 공인의 죽음이면은 보통 애도를 하게 만들고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해가지고 국민을 통합시키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라든지 이 박원순 씨의 극단적인 선택은 이 우리나라를 갈라놓습니다. 찢어놓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상징하는 어떤 이념적 성향이 바로 인간의 동정심이나 인간의 본능이나 또 인간의 도리나 미풍양속이나 이것을 뛰어넘는 어떤 극단적인 감정적 대치를 불러오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편드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있는 쪽에 있으니까 언론을 장악한 면도 있고 해서 요새 라디오 같은 거 들어보면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얼마나 다정했던 사람인지 하는 그런 달콤한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이 택시를 타고 가면은 택시 운전사 보고 굳이 라디오를 끄고 가자고 할 정도입니다. 그 속에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을 애도하면 애도할수록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고통을 당한 측에는 그게 폭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애도가 폭력이 되는 겁니다. 애도가 폭력. 오늘 여성의 당이라는 데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애도가 폭력이 될 때였습니다. 지나치면 안 되죠. 더구나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 세 사람이 다 집권당입니다. 집권당. 집권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그러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뭐라고 부를 거냐? 뭐라고 부를 거냐? 요새 아주 장명을 만들어 가지고 약을 올리는 그런 별명이 막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당이 압승을 하고 지금도 압도적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 결국 또 이게 모든 게 유권자, 국민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뭘 느낄 것이냐? 자각을 할 것이냐? 그런데 자각을 하지 말라고 권력과 정권과 사이비 지식인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 A라는 사람에 무슨 고소인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니까 이 사람도 참을 수 없어가지고 오늘 출상한 날에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이 강한 나라입니다. 집단이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A라는 개인, 이 개인의 이 목소리가 권력에 의해서 과연 묻혀질 것인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